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 음식 문화의 특징, 포용성과 연속성, 지역성, 그다음 민족성과 민속성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 이제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55개 소수민족이 있고 그 중에 5개의 특별한 자치 국가가 있고 그 해당되는 민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 소수민족에 대해서 조금 몇 마디 조금 더 보충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민족이 있어요. 한 5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2, 3분, 2, 3분 정도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 민족이 있죠. 위구르족, 그쵸? 예, 그 다음에 내몽고, 만주족, 몽골, 조선족, 이족, 토가족, 묘족, 부이족, 장족 이런 그 민족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장족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장족은 이 장족하고 좀 달라요. 예, 여기 이제 티베트 애들이고 여기는 티베트 애들 보이죠? 예, 그러면 여기는 광서 지역에 있는 장족, 예, 민족이 다르다. 여기는 이제 문자가 있지만 이 장족은 본인들의 문자가 없다. 여기 좀 다르죠? 그리고 간단하게 예,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여기 있고 카슈카루가 이제 그 서쪽으로 하는 끝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예, 그 도시죠. 우르무치는 과거의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심 도시 예,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이런 전통 춤이 있어요. 가무라고 하죠. 춤과 노래. 이거를 이제 무카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그 풍류 가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뭐 들이나 아니면은 일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춤도 추고 예, 술도 마시고 뭐 그랬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요. 왜냐? 이슬람인들이 일단은 술을 금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고 뭐 우유나 이제 차. 그 대신 이런 가무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도 이제 페르시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적으로 우리가 이들하고도 조금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투르크계이기 때문에 예, 돌고래죠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한나라하고 당나라 이야기하면서 실크로드 이야기를 했는데 실크로드를 실제로 경영했던 애들이 그 월제 후에 이제 인도의 쿠션 왕조를 세워가지고 걔네들이 다시 실크로드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거든요. 네, 그와 동시에 이 돌고래들이 같이 경영을 했던 거죠. 실제로는 그 경영을 했던 애들은 소고드라고 하고요. 쿠시안 왕조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족적으로 보면 또 뭐 월주족과 관련돼 있고 그런 경영을 그 도와준 애들이 바로 돌고래들이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공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구르 애들, 위구르족이죠 이쪽 지역에 예, 실크로드 길을 같이 예, 경영을 했던 민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소고드는 지금 없어졌죠.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족에는 이런 이렇게 여러 민족이 있어요. 55개 민족, 그다음에 한족이 있죠. 예, 한족이 있고 맨 밑에는 2,965만 5명이라 알려진 2000년대 그 인구 조사 결과에 나온 기록이고요. 그 기록에 의하면 로바족. 이 로바족은 어디에 있냐면 티베트에 있어요. 로바, 그다음에 쭉 가서 이게 먼바. 예, 엄밀하게 보면 얘네들도 티베트족인데 스스로 다르다 해가지고 로바족, 먼바족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예, 가장 인구가 적은 민족, 가장 많은 민족은 쭈앙주라고 해서 아까 광서 지역에 있는 예, 민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음, 뭐 사진이 이렇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여기는 뭐 위구르 지역은 워낙 그런 독립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감시, 뭐 검문소,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중국에서 말하는 테러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엔에서 말하는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죠. 저도 이제 가봤을 때 엄청나게 검문을 하더라고요. 뭐 계속 검문소가 있어요. 무장 경찰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 티베트도 마찬가지죠. 티베트도 2008년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엄청나게 좀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갈등이 좀 있는 민족 지역이 있어요. 물론 티베트는 뭐 특별하게 갈등은 없는 것 같아. 그게 뭐 불교적인 특징일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티베트 토번이 왕국이 망한 뭐 그런 어느 정도 역할도 했던 것 같고 뭐 그래요. 티베트는 지금 현재 인도로 망명해 있다. 1959년 달라이라마가 망명을 해서 다람살라의 망명 정부가 들어서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뭐 민족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민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자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문자 종류는 54개 종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되는 문자는 별로 없다. 예. 그죠? 그 중에 우리 해당되는 게 이제 한글을 바탕을 둔 조선족, 그 다음에 티베트, 그 다음에 유구르족, 그 다음에 만주족도 있어요. 만주족도 이제 만주어를 쓰긴 했는데 그게 사라졌다가 요즘은 조금 뭐 민족 학교를 통해서 뭐 학습을 시키긴 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에서 그게 활용이 돼야지 전속이 되거든요. 근데 만주어 같은 경우는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사어에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민족 언어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런 문자가 있다라는 거죠. 예, 요거 이제 나시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똥바 문자. 이것도 죽은 언어예요. 사어. 왜 죽은 언어냐? 활용이 되지 않아요. 쓰이지 않는다. 쓰이지 않고 그냥 관광용으로만 뭐 그렇게 쓰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과거의 제사장을 뜻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냥 명백의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만 남아 있는 거지. 뭐 제사장 뭐 의미 별로 없죠. 그다음에 그 위구르어라든가 그쵸. 그리고 만족어라든가 이렇게 같이 이제 써 있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요건 이제 티베트어 몇 개의 언어가 있다. 그러니까 회족은 문자가 있느냐? 문자 없어요. 회족은. 예. 아까 가장 인구가 많은 장족 같은 경우도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어, 중국어를 이제 중국에서 한어라고 하는데 한족이 쓰는 언어다라고 해서 한어라고 그래요. 그 한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잠깐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런 소수민족에는 불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불교가 많은 편이죠. 불교가 많다. 음, 그렇죠. 불교는 여기 장족을 비롯해서 티베트죠. 예. 음, 티베트를 비롯해서 몽고족도 있고요. 몽고족하고 티베트가 가깝죠. 실제 달라일라마가 지금 이제 14대인가요? 예, 그런데 그 4대 그 달라일라마 임dengacho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 출신이죠. 몽골. 그러니까 그만큼 티베트하고 몽골은 사이가 가깝다. 그 외에 이제 투자, 위구, 다이, 뿔랑, 더왕, 몬바족이 있겠어요. 아까 그 로바족 같은 경우도 뭐 먼바족하고 로바족 있다고 했잖아요. 인구가 가장 적은 그 민족. 그런 경우도 이제 불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라마교하고 이렇게 불교가 있었는데 요거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라마냐? 라마는 스승이란 뜻이죠. 스승이란 뜻이기 때문에 불교 자체가 이제 뭐 스승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전승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마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 요거는 이제 티베트 불교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그다음에 이슬람, 이슬람 인구 굉장히 많죠. 후이족, 위구르족, 카자흐, 키르기스, 타타르, 우즈벡, 이런 민족들이 믿고 있고요. 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일부 그 민족들,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소수민족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일부 이제 이런 묘족이나 요족, 일부 그 민족들이 믿고 있다. 이 안에서도 이제 일부고요. 뭐 티베트 안에서도 일부 있죠. 이런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소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칭전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가서 먹는다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이제 이런 민족들 중에는 그 약간 이제 모계 사회의 어떤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모수어라고 하죠. 모수어는 55개 민족이 들어가지 않아요. 55민족이 들어가지 않다. 그러니까 민족이 만약에 이 우리가 말하는 55개 민족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따로 이제 그 뭐라고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시족에 이제 속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100개도 넘을 거예요. 넘지만 행정상 이렇게 축소해서 55개로 나눴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조훈이 있어요. 이래 넘어가서 얘네도 하고 한번 사귀어보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다. 엄마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권도 할머니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죠. 누군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이게 바로 이제 모계사의 어떤 흔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봤고요. 기회가 되면 뭐 나중에 또 소수민족에 대해서 이런 그런 축제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우리 목적은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걸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우리 몇 페이지죠? 19페이지죠? 19페이지 보시면 예의 표현. 그래서 뭐 중국 음식 문화의 특별한 기능에서 모든 음식은 애와 애법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 교재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뭐냐면 예기 예운에서 말하는 예는 먹고 마시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후리즈추 시저인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먹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동물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 구분을 하죠. 예? 좀 힘이 센 놈이 먼저 먹고 그다음에 힘이 약한 놈이 그다음에 먹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음. 뭐 물론 예외일 수도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내가 대장이지만 안 그런가? 대장이 먼저 먹죠. 일반적으로. 근데 가끔 또 고양이들 보면 힘이 세지만 이렇게 양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누구는 뭐 치팬지가 이제 치팬지 지도자 같은 경우 지도자가 되기 전에 조금 뭐 어떤 그 폭력적인 면도 있는데 일단은 우두머리가 되면 굉장히 조금 돌보는 그런 성향을 띠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뭐 지도자라고 하겠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 대장이지만 양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인데 특별한 경우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관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물들도 어떤 그런 그 규칙이 있듯이 사람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예를 만들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식의 내용, 의례, 규모 등에서 매우 엄격하게 등급 제도를
적용을 했다. 뭐 그런 겁니다. 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예컨대 천자의 연회의 규모가 가장 크고 제후가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연회의 규모도 황제의 연회는 커야 돼요. 그런데 제후가 그보다 더 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작아야 되겠지. 이게 이제 격차를 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유교 문화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유교는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 계급을 인정한 거죠. 계급을 인정을 해서 각자 그 계급에 맞는 할 바를 잘 하면 사회가 안정이 된다.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일반 백성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백성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임금이나 이제 황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를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일상의 활동에서도 연배와 서열을 분별했다. 그래서 이거 뭐 장유유서, 좀비유 등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음식을 맞게 내고 또 술도 그렇게 이제 맞게 올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이제 강하죠. 뭐 한 살 차이로 형, 뭐 언니,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한 살이나. 그리고 선배 1년 선배라고 해서 무슨 뭐 큰 그냥 뭐가 있는 것처럼 하죠. 뭐 회사이든 뭐 군대든 어디든 간에 학교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으면 편리하긴 해요. 나눠졌기 때문에 편리하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경직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렇게 다시 어, 어, 질서를 좀 잡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꼭 이런 것만이 아니다라 그래서 뭐 좀 자유롭게 또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또 잡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음, 문화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중국에는 술이 없으면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이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술 역시 어떡하냐? 항상 좀비의 순서에 따라서 마신다. 음. 그러면은 뭐 지금 중국은 그럼 어떤 상태냐? 그러면 좀비, 그러니까 장유유서죠. 높은 좀비로 하면은 뭐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집에서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이렇게 그 술을 마시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중국은 조금 자유롭다. 예,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도 뭐 자유롭게 피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담배나 술은 자유롭게 마시고 피고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좀 보기도 하죠. 예? 예. 음.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좀 덜하다. 있긴 있지만 훨씬 덜하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은 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술을 올릴 때는 예에 맞게 한다. 이건 맞긴 맞아요. 맞긴 맞지만 근데 격식을 차릴 때나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굉장히 자유롭다. 예, 술을 마시는 것도 자유롭고 우리처럼 뭐 술을 마실 때 뭐 돌아서서 이렇게 마시고 뭐 이런 거 중국에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없죠. 예, 옛날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원래 없었을 거라고 봐요. 중국에는 그런 게 없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그 존칭어가 있죠. 근데 중국에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좀 언어가 달라요. 예, 그래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예의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 예.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런 뭐 음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다리는 과정이나 뭐 차를 그 따르는 그런 장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좀 우리보다는 덜하다, 덜 민감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적 성취 해가지고 여기 보면 그림, 서예, 문학 등 예술에 속하듯이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도 하나의 예술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먹고 살기 바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예술을 따질 수가 없겠죠. 조금 이게 먹고 살만 해지고 그러니까 음식물이 좀 풍부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음식을 가지고 뭐 예술의 경지를 표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색이나 향, 맛, 형태 등을 어떻게 뭐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회의 첫 번째 요리인 핀판. 이게 이제 핀판이 뭐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핀판이에요.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어, 나비하고 꽃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얘는 이제 오이를 가지고 예, 뭐 그런 식물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또 이런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어, 이렇게 예술적 가치 그런데 승화시켜서 네, 보기도 좋고 어, 맛도 좋을지는 모르겠네요. 맛도 좋겠죠? 이건 이제 보기가 좋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아, 만들지 않았나. 이게 바로 이제 예술적 성취에 해당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롱봉 청샹이라고 하는 용과 봉황의 상서로운 조짐을 보입니다. 교재 보시면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롱퐁 청샹이네요. 요게 이게 좀 발음이 어려울 수 있대요. 롱퐁 청샹. 뭐 용으로 돼 용. 이게 용이고 요거는 이제 닭이겠죠? 보통 이제 용과 봉황이라고 말하죠. 용과 봉황. 근데 실제 용은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봉황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닭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오선 꾀즈죠. 예, 이 자오선 꾀즈는 뭐냐면 아들을 뭐 귀한 아들을 네, 일찍 낳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음식이에요. 예, 자오선 꾀즈. 그 다음에 요거는 짜오하지. 이거 닭고기죠? 여기 보시면 닭고기예요. 거지닭이라고 하는 닭고기. 짜오화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똥포로 같은 경우는 소동파죠. 소식이 만든 요리예요. 소식. 이걸 이제 소동파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소동파는. 똥포로는 이제 그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뭐야 그 어, 돼지고기 이렇게 푹 찌는 걸 뭐라고 하죠? 네?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약간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양념을 간장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은 이게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기름도 많아요. 비계도 굉장히 두툼하게 있기 때문에 입에다가 이제 이걸 넣으면 이제 사르르 녹는 거죠. 그걸 소동파가 만들었다고 해서 똥포로다. 이게 동파예요. 동파. 동파육. 동파육. 그 다음에 실수토는 사자의 머리다. 근데 동글동글한 완자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이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사진이 똑같아요, 완전히. 네, 아까 그 돼지고기가 이제 수육이죠. 생각이 났네. 수육. 그 다음에 이제 심신수향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뭐 음식을 먹어서 뭐 심신수향을 예, 어쨌든 그런 기능도 있다. 특히 이제 심신수양 기능을 하는 경우는 뭐 차 혹은 술, 특히 뭐 차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 문화로 심신수양을 한다. 그 20페이지 보시면 그 심신수양 그 단락에 거기에 이제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을聚餐이라고 한다. 이거聚餐. 있죠? 보이죠?聚餐. 이렇게 써요. 함께 모여서 먹는 음식. 요것도 이제 화목하게 어떤 지내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술과 차에 대해서는 조조가 한 말이 나와요. 무엇으로 근심을 떨치리요? 오직 술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술은 언제 드시나요? 기분 좋을 때 드시나요? 아니면 뭐 기분이 안 좋을 때 드시나요? 음, 뭐 좋을 때도 먹고 안 좋을 때도 먹고. 근데 술은 근데 기분 좋을 때 먹는 게 좋겠죠. 안 좋을 때 먹으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먹는 게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술을 먹으면 마음에 이제 그 긴장됐던 부분들이 좀 풀리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도 또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면 그런 근심거리도 좀 이렇게 떨쳐버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해도 할 수 있고, 친구하고. 음. 또 술이 사람하고 이제 교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많이 마셔서 취해버리면 이제 기억도 못하고 잘못하면 실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많은 그 어, 양을 마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 차를 끓이면서 정서를 기르는 여유를 즐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차를 끓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따르고 마실 때에 그런 그 시간의 텀이 있죠. 그러면서 사람이 조급해진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근데 여유로운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급하게 막 이렇게 막 따라서 빨빨 마시는 게 아니라, 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물 끓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조절하는 거죠. 호흡도 조절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하다 보면, 그 조급했던 마음이 이제 가라앉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경우, 또 좀 더 가라앉게 되는 네,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20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고승 해가지고 교연 이야기가 나와요. 교연. 그래서 교연이 뭐라고 했냐? 여기 보면 교재가 있으면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음다 가초 최석사군이라는 곳에서 한 번 삼키면 혼미함을 씻어내니 상쾌함이 천지에 가득하고 두 번 마시면 내 정신을 맑게 하니 호련히 바람에 나부끼는 비가 내려 작은 먼지를 씻어낸 듯하다. 세 번 마시면 도를 이루니 무엇하러 마음을 써가며 번뇌를 깨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굳이 뭐 이 사람 이제 승려니까 굳이 뭔가를 깨우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네, 차 한 잔 마시고 두 번 마시고 세 번 마시면 정신도 맑아지고 상쾌해지고 호련히 번뇌가 사라지니 이게 바로 내 깨달음의 길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뭐 좋은 얘기예요. 이러면 근심 걱정이 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좀 뭐 걱정되는 일이 있다. 그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술 같은 경우도 좋지만 차를 마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심신이 어지러울 때는 또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실제 차 같은 경우 초기 감기에 또 좋기도 하기 때문에 목이 좀 불편하거나 열이 조금 나거나 할 때 그거에 상당하는 차를 마시면 되겠죠. 예, 녹차 같은 경우는 열을 좀 내려주는 기능을 하니까 여름에 마시면 좋고 물론 뜨겁게 달여서 마시는 거예요. 뭐 홍차나 이런 흑차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음, 겨울에 조금 더 으스스할 때 가을이나 그때 마시면 몸을 좀 따뜻하게 데펴주기 때문에 그때 마시면 더 좋죠. 예. 그래서 차를 이렇게 계절이나 혹은 뭐
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또 마시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절에 먹는 음식. 춘제 명절 이제 우리가 중국 명절은 우리하고 그 절기상 우리도 이제 같은 절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춘절 나오죠? 춘제. 음, 이걸로 춘제죠, 춘제. 이거를 이제 춘절이라고 하죠. 춘절. 우리는 요거는 이제 설이죠. 옛날에는 이거 구정이라고 했어요. 신정, 구정 이렇게 나눴는데 어, 지금은 이제 우리는 설이라고 한다. 설. 그때 이제 주로 먹는 게 바로 이제 자우저를 많이 먹어요. 예, 송구영신과 복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안에 교재 잘 나와 있어요. 그 일단은 어떤 명절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그다음에 이제端午제가 있죠. 춘절 있고端午제. 이거端午제는 다 단오날이에요. 단오절. 그죠?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단오는 이제 구론하고 관련돼 있다. 근데 한국은 조상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다르다. 사실 뭐 요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릉 그 단어가 유명하잖아요. 강릉 단어. 강릉 단어가 유명한데 이게 이제 그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등재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 단어는 중국 건데 왜 한국이 가져갔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어, 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미 한참 지난 일이고 또 하나는 강릉 단어하고 중국의 단어하고는 달라요. 예, 절기상 같을지 몰라도 이 강릉 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산신제도 지내고 그 유교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불교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섞여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신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강신 그런 어,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나무를 잡고 뭐 그런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이 단오자고는 너무 다르고 그리고 강릉 단오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구런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구런하고 저는 관계없어요. 강릉 단오는. 그래서 이거를 베이징에 있는 이제 뭐 베이징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북경에서 유명한 게 북경 사범대죠. 사범대, 민족대, 인민대 뭐 이런 유명한 교수들을 초빙해가지고 강릉 단오 이제 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가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 결과 강릉 그분들은 다 알고 있죠. 강릉 단오하고 단오하고 완전 다르구나. 뭐 얘네들은 이렇게 쫑주 먹고 경선 배 타서 이제 경기하는 거 있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쫑주를 왜 그러면 이렇게 그 먹는 풍습이 있냐? 구론이 이제 죽었을 때 그러니까 명나강에 가서 이제 자살을 하거든요.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이그 물고기가 먹는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물고기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물고기 밥으로 던져준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게 이 쫑주예요. 이게 쫑주죠? 이게 쫑주입니다. 음. 그거 그렇게 시작됐고 이제 빨리 그 배를 몰아가지고 가서 시체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배를 이용한 경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거죠. 절기만 같을 뿐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강릉 단오제를 이렇게 등재했다고 해서 어, 그렇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중추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같죠. 예, 추석에 해당됩니다. 예, 추석에 해당되고 요것도 이제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중국도 이거를 좀 휴일로 해 만들어야 되겠다. 원래는 이제 중추절 같은 경우는 휴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휴일이 됐죠. 공식 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루. 이때 뭘 먹냐면 웨빙을 먹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영상 월병 보고 그다음에 춘제 때 뭘 먹는지 이 춘제 때도 이제 이거 자오즈가 이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나요? 송구영신 나와 있죠? 송구영신. 그쵸? 교재 송구영신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자에서 자시잖아요. 자시. 11시에서 1시 사이. 이거를 이제 자시라고 해요. 그쵸? 뭐,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은 이제 12시 정도 되겠죠. 여러분 이제 새 따고면, 자, 11시 59분에서 12시 하면 땡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걸 자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쵸? 이 자시하고, 이 물만두 이 자우즈하고 발음이 같다. 그러니까 교차한다, 교차. 예? 교차. 그래서 자우즈를 먹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도 해요. 참고로 자는 쥐띠죠. 그 다음에 소띠. 그쵸?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요번에 뭐 갑진년인가요? 자축인묘 지인이니까 여기잖아요. 용띠. 그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갑이죠. 그죠? 갑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사람들은 태어난 그 해, 달, 그 다음에 일, 시를 가지고 이게 사주죠. 사주를 가지고 뭐 점도 본다. 이거는 옛날에 이제 그 좀 서당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냥 한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상식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뭐 따로 뭐 사주를 공부해가지고 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건 딴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자우즈를 먹는다. 물만두. 그 다음에 니에넨판 같은 경우는 니에넨판이죠. 예. 요거는 이제 밤에 먹는 밥.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 이제 교재 보시면 2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력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밤에 가지고 모여서 이 니에넨판을 먹는다. 니에넨판. 그러니까 써볼까요? 니에넨판. 밤에 그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볼 수 있겠죠. 그날 밤에 먹는 거. 네.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자오주하고 생선 요리다라고 교재 나와 있어요. 여섯째 줄, 다섯째 줄에 보면. 그러면 생선 요리는 왜 먹냐? 생선은 이제 물고기죠.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물고기 먹을 저기 뭐야 그 설을 그러니까 이 춘절을 셀 때 보면 어린아이와하고 물고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는 게 있거든요. 뭐 사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게 이제 물고기가 풍요로움을 뜻하고요. 풍요와 자유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기는 이제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은 풍요로운 거죠. 네. 같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거 생선을 위라고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재에 나와 있죠?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 보면 풍요로움을 뜻하는 위, 요, 이 물고기가, 여기도 있죠. 물고기가 풍요로운 유자하고 발음이 같다. 그래서 설의 인사가 니엔니에 요유 그래요. 니엔니에 요유. 니엔니에 요유.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때 니엔니에 요유 하니까 물고기를 먹으면 한 해 동안 1년 내내 풍요로울 것이다. 풍요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면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꽁시 파차이라는 게 있죠. 예, 돈을 많이 벌어라. 뭐 그런 겁니다. 복 많이 받아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오조는 역시 송구영신을 뜻한다. 그렇죠? 교차한다고 그랬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지난 것은 보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남방에서는 뭘 먹냐 그러면 니엔까오라는 떡, 찹쌀로 만든 떡을 먹는다. 이런 겁니다. 니엔까오. 근데 뭐 지금은 뭐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짬짜도 먹고 니엔까오도 먹고 뭐 생선 요리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게 많은 요리를 준비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때 그 중요한 행사가 있죠. 폭죽 있죠. 폭죽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근데 이게 폭죽을 너무 많이 터뜨려 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우리나라의 그런 미세먼지를 예, 몰고 온다. 그러니까 그 폭죽에 이제 그 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근데 그게 막 터지면요, 냄새도 냄새지만 뭐 정말 자욱해가지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세한 먼지들이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중국에서 보면 동쪽이죠. 동쪽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 공기가 안 좋을 때 있어요. 추석 때, 설 때 좀 이 폭죽 좀 안 터뜨리면 좋은데 매번 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불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폭죽 간단하게 터뜨리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폭죽을 준비해서 막 쏘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그러면 아파트 각 층마다 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 각 자기 베란다나 이런 데도 막 쏘잖아요. 그러면 시끄럽기도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렇게 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중국의 한 그 특징이죠. 음, 그 다음에 그 춘제 마지막 기간에 해당되는 게 위엔샤오제라고 써요. 위엔샤오제. 이걸 이제 웬샤오제다라고 하는데 보름이죠. 보름. 보름에는 이제 그 탕면을 먹어요. 탕면. 먹는 풍습이 있고 여기 이제 동글동글한 이 교재를 보시면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흑설탕을 넣든 아니면 뭐 깨를 넣든 뭐 자기가 넣고 싶은 걸 넣어서 먹는데 간혹 거기에다가 뭐 돈을 동전 혹은 뭐 은이나 금 이런 쪼가리를 넣어가지고 혹은 이제 사기 혹은 양털 머리카락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재미로 뭘 먹느냐에 따라서 한 해를 이렇게 점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잠깐 멈추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영상을 함께 볼 거거든요. 영상을 볼 거고 그때 이제 퀴즈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3주 차인데요. 좀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우리 3주 차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4주 이제 이 안에 있는 교재대로. 원래 이게 2주 안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늘어졌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길게 해서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